네, 반갑습니다. 오늘 CRM 3.0을 함께 나눌 아라메디컬 그룹의 윤성민입니다. 여러분들 CRM 3.0이란 말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제가 병원 가서 물어보다 보면 대부분 병원에서 한두 명 정도만 이 단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 컨설팅을 10년 이상 하면서 병원에 가장 적합한 답이 무엇일까라는 많은 고민 끝에 찾은 게 바로 CRM 3.0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CRM 3.0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병원에 잘 적용을 해서 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병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CRM 3.0을 배우기 전에 왜 CRM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요, 원장님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어떤 고민이 많냐? 첫째, 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 효과가 옛날 같지가 않다.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온라인 마케팅을 이 정도만 해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성과가 과거 같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데도 최근 들어서 또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치료 가격은 떨어지고 마케팅 비용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 수익이 점점 떨어져서 너무 힘들다. 도대체 이런 위험한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다시 해결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직원들이 좀 있어서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좋은 직원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직원을 찾았을 때 도대체 어떤 교육을, 좋은 직원이 없다면은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직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교육을 통해서 병원 성과도 내면서 또 직원들 역량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냐, 이런 고민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료만 잘했으면 되는데 요즘 들어서 진료만 잘한다고 또 환자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프로세스적인 부분에 뭔가 병원 개선이 필요하고 뭔가 혁신이 필요한데 과연 어떻게 이런 혁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CS 교육을 받아봤는데 단순히 CS만으로 직원들이 잘 따라가지도 않고 또 병원 경영 성과에 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다. 도대체 어떻게 더 해야지만 우리 병원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많은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찾다 보면 결국 한 단어에 여러분 딱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CRM입니다. 최근 들어서 모든 병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CRM 전략을 실행하고 있고 그런 CRM 전략들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데요. 왜 실패했고 그럼 어떤 CRM이 병원에 적합하며 어떻게 하지만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어떤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아라가 연구하고 개발한 모델이 바로 CRM 3.0입니다. 왜 CRM이 더욱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는 단어가 어떤 단어시죠?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언론에서나 또 TV를 켜도 그렇고 최근 의료 강의를 가도 이 단어가 꼭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매우 익숙해진 이유는 바로 뭐죠?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시청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가장 어렵다라는, 가장 수가 많다는 바둑이고 그 중에서 가장 세계에서 가장 잘 둔다는 이세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결국 이겼죠. 그리고 이세돌은 다행히 한번 이기면서 인간이 그래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작은 희망 하나만 남겼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세계 1위 커제, 바둑 1인 커제가 자기는 알파고를 이길 수 있다 해서 다시 한번 대결이 벌어진 게 세계 1위 커제와 알파고의 대결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알파고가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두려움으로도 다가오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새로운 무언가 열리구나라는, 새로운 세상에 뭐가 있겠구나, 인공지능이 이제 현실로 와닿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을 텐데요.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들이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였는데, 그 뒤에 더욱더 메디컬에 여러분들이 인식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뭐죠? 메디컬에 바로 왓슨이라는 한 종합병원이 왓슨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제 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식을 IBM의 왓슨이라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본다라는 걸 기사를 접했을 겁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이제 정말 이게 현실이 되는구나라고 많이 와닿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에 뭐가 있죠? 많이 이슈되고 있는 게요. 화면에서 같이 이제 바로 자동차가 운전사가 없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죠. 최근 또 구글에서 와이모라고 자율주행차를 출시했는데요. 지금 많은 자동차 브랜드와 많은 IT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후에는 가장 위기의 직업이 바로 기사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마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들이 모이면서 점점 무서운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AI라고 하고 있고, 이게 메디컬에서는 바로 IBM의 왓슨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현재 5개 병원이, 종합병원이 왓슨을 도입을 했죠. 그리고 중국부터 인도 많은 국가들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왓슨이 회의적이다, 왓슨이 매우 혁신적이다, 많은 서로 간에 어떤 의견 차이가 있지만요. 결국 뭐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딥마인딩 하면서 계속 학습을 하면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놀라운 진단과 놀라운 그 역량을 발휘하게 될 거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이런 4차혁명 시대에 과연 우리 의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4차혁명을 통해서 과연 의료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라는 저도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고민하다 보면 결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지식이라든지 이렇게 AI, 인공지능에서 계속 경험과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결국 따라가기 힘들겠죠. 그럼 결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결국 감정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게 더욱더 강한 4차 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CRM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사건이죠. 뭐죠? 내시경 할 때 마취해주는 자동 마취 로봇이죠. 결국은 의사들이 반대해서 퇴출됐는데요. 과연 이 기기가 언제까지 이 마취 로봇이 퇴출돼 있을 것인가라고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 세상에 도입되겠죠.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미래를 생각하면서 무언가 준비를 해나가야지 않냐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오토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중국의 최근 많은 바이두로 텐센트라는 IT 기업들이 메디컬 산업에 오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나로 연결해서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면서 보다 편하게 의료 정보와 의료 예약 그리고 의료 이용들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벌써부터 의료의 검색, 예약 모든 것들, 결제까지 모든 것들을 어디서 하고 있죠? 거대한 IT 플랫폼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우리 의료가 가는 방향들이 과연 어떻게 갈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CRM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점점
수요 공급에 의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의료 환경입니다. 예전에 좋았죠. 왜요? 딱히 경쟁력이 별로 없어도 병원 경영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왜 어려워지냐? 결국은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이 늘면서 경쟁력이 없으면 이제 결국 병원도 자리 잡기가 점점 힘들어진 시대로 도래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 도표에서 보듯이 뭐죠? 대한민국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인구 감소를 통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친 진료과가 어디죠? 바로 산부인과랑 소아과입니다. 작년에 출산 인구가 가장 낮다라는 아마 언론도 보셨을 텐데요. 출산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까요. 산부인과 입장에서 뭐가 주는 거죠? 바로 고객이 줄게 되죠. 고객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병원은 특별하게 전략적으로 답을 내리기가 어렵죠. 출산 인구가 주는 거는 어떤 경제적, 사회적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병원이 대체해 나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생산 인구가 감소합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뭐죠? 돈을 버는 인구가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시기가 돌아온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데이터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5년 후만 돼도 어떻게 되죠? 이제 정말 모든 곳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요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죠?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에 공급은 아주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 종합병원들이 최근 10년 동안 전부 다 공급을 늘렸고요. 그리고 전문병원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죠? 전문병원들이 또 경쟁적으로 확장을 이루었고요. 또 최근 10년에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요양병원들이 1,400개라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용성형 분야도 많은 과들이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다른 과에서도 나와서 경쟁적으로 미용성형에 확장을 하면서 현재는 공급이 많이 초과된 상황까지 도래하게 됐습니다. 결국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데이터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 의료 기관이 현재 63,419개입니다. 10년 동안 22%씩 아주 급성장을 했죠. 그런 급성장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요양병이라든지 종합병원이 급성장하는 전문병원들이 급성장하는 많은 어떤 영향적 요소가 있었겠죠. 현재 대한민국의 병상 수를 보면요, 선진국의 현재 2배 정도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 의료가 지금 공급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보다 병상 수가 2배 많다라는 건 뭐죠? 그만큼 2배 이상의 지금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입원을 길게 하고 있던지 입원 환자가 많던지 그래야지만 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 데이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병원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특히 경쟁력이 없는 병원 같은 경우 얼마나 어렵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병원들이 점점 어떤 방향으로 가서 경쟁력이 없는 병원은 퇴출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들부터 위기가 오고 있죠. 일단 3차 병원들이 성장하고 확장하면서 가장 큰 위기로 오는 게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들입니다. 고객이 점점 줄고요. 경쟁력을 잃으면서 많이 최근 들어서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중소병원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의 모 대학병원에서도 종합병원도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의료가 점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공급 수요에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경제적 요인은 바로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가격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죠? 가격이 뭐죠?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을 우리가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급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고요. 수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급은 늘고 수요가 줄다 보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의 가격을 한번 봅시다.
일단 비급여 영역, 미용 성형, 치과, 뭐 임플란트, 라식, 많은 뭐 요양병원, 그리고 MRI 많은 가격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다 모든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예. 떨어진다는 건 뭐죠? 바로 공급이 늘어났고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5년 뒤에는 이 수요 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될까라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격은 올라가기가 점점 힘들다라는 것을 앞에 말한 수요 곡선의 우리 인구라든지 공급 성장률에 의한 그 병원들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가 많죠. 경제병원도 많이 늘었는데 뭐까지 떨어진 거예요? 가격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병원의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다른 병원의 경영에 대한 위기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과거에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마케팅 비용으로 쓰기에도 점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도대체 그럼 어떤 전략을 또 실행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을 텐데요. 그것 또한 바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CR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